안녕하십니까. 독도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3회에 걸쳐 우리는 가제바위에서 사라져버린 가제, 즉 독도 바다사자인 강치의 역사를 되짚어 보았고 또 강치 복원의 염원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가제바위를 떠나 탕금봉으로 자리를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탕금봉을 돌아 나가면 앞으로 서도 뒤쪽을 벗어나서 동쪽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동쪽은 동도와의 가운데 쪽으로 이어집니다. 서도의 긴 바위를 돌아서 동도 사이에 있는 삼형제 물바위와 촛대바위를 돌아 나가면 이제 곧 서도 주민 숙소가 보이고 서도 관광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자, 우선 탕금봉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탕금봉은 마치 기둥과 같은 바위들이 다발로 묶여져 이렇게 서 있는 모습입니다. 지리학에서 말하는 전형적인 주산 전리입니다. 그런데 상단부가 들쭉날쭉하지 않고 마치 장검으로 단칼에 베어낸 듯 매끈한 사면을 이루고 있습니다. 배가 울릉도에서 독도로 들어오면서 멀리서 보면 독도가 마치 한 마리의 짐승처럼 보이는데 그것은 이 탕금봉 때문입니다. 저는 마치 그 형상이 동북 쪽으로 돌진하는 코뿔소의 모습과 흡사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바짝 치켜 세운 코, 말하자면 우뚝한 탕금봉의 자태 때문에 독도의 첫인상이 더없이 강건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성종시절 한때 독도는 삼봉도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불리게 된 연유는 그렇습니다. 성종 초에 동해안에는 우릉도, 우산도 외에 또 하나의 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471년 영안도에 사는 김한경이라는 자가 바다에 나갔다가 표류하여 삼봉도에 도착해서 그곳에 머물며 섬 사람들과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소문이 퍼지자 당시 시환정책을 펴왔던 조선조정은 박종원을 경차관으로 하여 배를 내줘 가지고 섬에 거류민들을 데려 나오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울진포를 출발한 배는 무릉도, 즉 울릉도 앞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서 경차관이 탄 배는 도로 강원도 간성 쪽으로 밀려 나오고 세 척은 무릉도에 도착해서 3일간 머물면서 수색을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에 1474년 영안도 관찰사 김한경에게 영사람 김자주 등 11명을 데리고 삼봉도로 가서 찾아오도록 그렇게 지시를 내립니다. 이때 종성을 출발한 일행은 10여일 만에 삼봉도 7, 8리 근처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그러나 섬 사이로 바닷물이 관통하여 흐르고 섬에는 30여 개의 사람의 형상과 같은 것이 늘어서 있어 감히 두려워서 상륙하지 못하고 다만 섬의 모습을 그려서 그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학자들은 당시 성종실록의 이 기록을 보고 이들은 독도에 당도하여 멀리서 본 세 개의 봉우리, 즉 동도와 서도 그리고 탕금봉을 두고 삼봉도라고 하였고 섬에 늘어선 것은 가지어, 즉 독도 강치가 이렇게 쭉 늘어선 것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성종대에 삼봉도를 찾기 위해서 수토관 파견이 세 차례나 더 시도되었습니다마는 일기불순과 그리고 조정의 신하들의 반대로 결국은 무산되고 맙니다. 그 위에 더 이상 삼봉도에 대한 기록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만약 당시에 조선 조정이 삼봉도, 즉 독도와 무릉도, 울릉도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했다면, 그리고 수토 정책을 일관되게 시행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상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오늘 독도 문제와 같은 것은 있을 수가 없겠지요.
이것이 당근봉으로 인하여 독도가 삼봉도로 불리게 된 경위인 것입니다. 저는 이 당근봉을 볼 때마다 정말 꼭 맞아떨어지는 우리말 이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했습니다. 요즘 젊은 분들은 아마도 당근이 무엇인지 잘 모를 겁니다. 당근은 옛날 복식에서 장가간 남자들이 상투를 튼 후에 그 다음 갓을 서기 전에 머리에 쓰는 모자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어린 시절에 아주 시골에서 자란 분이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당근 선분을 잘 볼 수가 없었을 겁니다. 때문에 당근은 독도와 함께한 우리의 역사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그런 이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물론 바위 모양이 흡사 당근의 모양을 닮은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자, 저는 이 당근봉 아래 동굴이 있어가지고 과거에 독도 강치가 서식하던 시절에 이곳 동굴에서 강치들이 새끼를 낳아 길렀다고 그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동굴 앞쪽 해변으로는 큰 느럭바위들이 많이 물에 잠겨져 있습니다. 저는 이 큰 느럭바위가 있는 당근봉 아래에서 그곳에 있을 때 쓰라린 추억을 한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독도에 있으면서 많이 잡았던 물고기가 꺽들구라는 것입니다. 표준어로는 개볼락이라고 합니다. 이곳 당근봉 아래 느럭바위 사이에는 이 꺽들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씨알도 아이들 신장만큼이나 이렇게 큽니다. 그래서 이제 김성도 이장님과 자주 이곳으로 낚시를 갔는데 한 번은 모터보트에서 내리다가 그만 파도가 이렇게 뒤에서 미는 바람에 넘어져서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물이가 그다지 깊지 않았으니까 위험하지는 않은데 문제는 호주머니에 든 휴대전화였습니다. 휴대전화가 완전히 젖어버리고 말았지요. 먹통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다음날이 제 생일이었습니다. 분명 가족들이 생일이니까 전화를 할 것이고 전화가 안 되면 김성도 이장님 댁 유선 전화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온종일 전화기가 울릴까봐 제 방에서 이렇게 길을 쫑고 채우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다 지나가도록 끝내 전화가 오지 않는 겁니다. 그때는 제가 독도로 들어간 지 약 달포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벌써 가족들이 날 잊어버리고 이렇게 투명인간으로 이렇게 취급하나 싶어서 그 서운함은 정말 말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분노에 차 있는데 이틀이 지나고 사흘째 되는 날에야 비로소 전화가 왔습니다. 가족의 전화를 받고 저는 있는 그대로 폭발해버린 겁니다. 얼마나 화가 나서 난리를 쳤던지 김성도 이장님이 깜짝 놀랐었습니다. 그런데 가족은 가족대로 휴대전화를 그렇게 해도 안 되더라면서 대래 화를 내면서 막 울어대는 겁니다. 그야말로 생일은 온데간데 없고 까딱했으면 독도 나오자마자 이혼서류에 도장 찍을 뻔했습니다. 오늘 당근봉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생각이 자꾸 떠올라서 김 빠진 맥주 같은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은 좀 더 동쪽으로 돌아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